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떼약볕이 흐르는 한참 무르익어가는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강력한 햇살이 앞으로의 우리의 결실에 풍성한 과일을 안겨다 주는 그런 또 고뇌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한 햇살 속에서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어 가겠죠. 모든 과일들이 무르익어 가겠죠. 네, 이렇게 많은 또 고초와 과정이 있을 때 그 결실이 있듯이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또한 많은 고뇌와 기다림 속에서 결실을 이룰 수 있는데요. 모든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슴 뛰게 하는 장면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날을 기다리며 다들 투자라는 것들을 하시죠? 가슴 뛰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저곳 이렇게 철거가 되어 가고 있는 곳들이 서울 시내 안에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되는 곳들, 이주할 때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것은 이주가 끝난 철거 기간인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곳이 이렇게 많이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밀림 숙지하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2003년, 2005년에 대부분 뉴타운 지역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곳도 흑성 뉴타운인데요. 흑성 뉴타운. 흑성 뉴타운은 또 다른 별명이 있죠. 뭐라고 하죠? 서반포. 네, 서반포라고 부르죠. 강남권 서반포입니다. 지금 반포에서 가장 또 대장 지역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죠.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가장 큰 단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따라서 형님이 움직이니까 아우가 왜냐면 서반포니까 서반포가 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너머에 살짝 63빌딩이 보이실 텐데요. 그 녹지 아래 자락이 바로 또 노량진이지요. 노량진 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생각이 날 텐데요. 이렇게 또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물회 한 사발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 노량진 또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8개의 구역이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곳이 이제는 관리 처분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철거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섹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앞으로의 그 강남권의 패권이 과연 왜 동작구가 되지 않고 강남 4구에서 강동구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들이 그럼 왜 그동안 멈춰 있었고 이제 왜 봄물듯이 시작이 되는지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스몰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또 신문지상에 회자가 되고 있죠. 전세 가격이 벌써 58주째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른 견인 역할을 하게 되고 공급의 부족이 서서히 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최고가 갱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이 물듯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주요 지역들은 수방사 부지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지금 다시 예전에 그 얘기하던 청약의 열기, 이제 미분양이네 일병 그 구하기 무슨 둔촌주공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미달 이제 들어볼 수 없는 꿈과 같은 얘기고요. 300대 1 이상 넘어갈 곳, 수방사 부지, 공공재개발 이런 저가로 나올 수 있는 단지부터 해서 그냥 이제는 주택 가격이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뭐라고요? 비싸다라는 말은 처음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비싸다라는 얘기고 결국엔 어느 기간을 지나서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순응하기 시작하면서 적정 가격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용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자재값과 인건비, 건축비가 상승을 해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청약을 너도나도 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들을 서치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청약 당첨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너무 좋지요. 하지만 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가점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기다릴 순 없죠. 그 다음에 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주권이겠죠. 다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 돼서 관리 처분 되고 하는 것들 조합원 입주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물론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붙어 있겠죠.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프리미엄이 뭐 10억,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7, 8억, 뭐 전후로 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합원가가 한 10억 선 정도 된다고 하면 프리미엄 7억 내지 8억이면 18억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한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또 청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입주권을 왜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액으로도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더 앞선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아직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입주권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오늘 임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또 앞으로의 노량진에 어떤 변모를 할 것인지 그 진두지휘의 본거지 같은, 본부 같은 곳이죠. 바로 동작구에 행정타운이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높이 규모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상도동 176-3번지 일대에 이렇게 또 열심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타운이 거대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동작구 일대에 흑성 뉴타운과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이 새로운 노블레스를 형성하는 곳에 주택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처까지 행정타운이죠. 행정타운까지 새롭게 탈바꿈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곳의 입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거는 잠깐 교통망 살펴볼까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작구가 굉장히 노른자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란히 삼형제 같아요. 지금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동작구 이렇게 나란히 줄줄이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도 굉장히 좋지요. 이곳에는 지금 뭐 1호선인 대방이나 노량진역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A급 노선이 두 곳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9호선이죠. 9호선과 그 다음에 7호선인데 특히 9호선 아십니까? 이 동작구가 위치해 있는 9호선은 말이죠. 흑석. 그러니까 반포에서 바로 동작구에 진입하면 현충원을 지나서 바로 흑성역이고요. 흑성역 다음에 노들역과 그리고 노량진역이 바로 또 이렇게 노량진 일대를 흡수하면서 요 역들 사이로 앞으로 굉장히 부촌이 형성되는 벨트가, 노블레스 벨트가 형성되는 곳이죠.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흑성역, 노들역, 노량진역이 말이죠. 그뿐인가요? 그 다음이 색강역, 그 다음에 여의도역입니다. 이 벨트가 모두 어마어마한 부촌 벨트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제 뒤로 보이십니까? 한여름이지만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쌓여있는 찌꺼기를 갈아엎고 새롭게 단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리 만족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한 중심축에서 모든 게 다 내 거이냐,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 느낌 드시죠? 제가 이곳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뭔가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 벌판 어디냐고요? 이곳은 바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그동안 많이 회자되지 않을 만큼 조용했었던 곳 중에 하나이지요.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 영등포의 신길 뉴타운, 이런 지역들보다도 회자가 많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뉴타운 중에 가장 늦게 본물이 터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삽이거든요. 이곳은 지금 노량진에서는 1구역부터 현재 8구역까지 존치 지역을 빼고 지금 관리 처분까지 다 달았습니다. 하나, 둘, 참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30년이 넘게 말이죠. 근데 첫 삽은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지역은 2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2구역이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 구역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이 점점 속도를 내면서 사업 진행이 될 때 가만 제가 그 흐름을 보니까 말이죠. 노량진 뉴타운이 홀수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3구역, 5구역. 이곳들이 좀 늦고
도리어 저 아래 짝수 구역들이 조금 빨랐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역시 부동산에서는 여러분 어떤 척도를 재거나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고민이 되실 때에는 지리 혹시 역사 시간 졸지 않으셨다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바로 부동산과는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입지, 세계의 많은 2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것도 지리적인 입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입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개발 속도도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좀 차이가 났었는데요. 바로 이 구역이 먼저 되는 이유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 위쪽으로 가면 노량진역이 있고요. 노량진 1호선과 그리고 같이 더블 역세권이 되었죠. 9호선 굉장히 좋은 A급 노선이 함께하는 노량진역이 역세권인 곳이 이 노량진 뉴타운이랍니다.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 역세권, 그 전에도 이미 1호선이라는 노량진역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곳은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역세권 일대에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가장 먼저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1구역이고요. 1구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5구역이 있고 동쪽으로는 3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들이 가장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잘 안 해줬죠. 임대료가 잘 나오는데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상도의 장승배기역이라고 있죠. 그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 사이가 바로 일대가 노량진 뉴타운인데, 그러다 보니 장승배기역은 사실 7호선으로 좀 늦게 들어선 역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1호선인 노량진역이 1순위였기 때문에 그 역세권 일대로 해서 사실은 개발이 잘 안 되고 동의가 잘 안 나왔었고요. 그 뒤 후미로에 있는 짝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1, 2, 3, 4, 5, 6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서 그 하단에 짝수로 되어 있는 구역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동의율도 잘 나오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가장 큰 노량진 뉴타운에서 큰 구역이 바로 1구역인데 그 하단에 바로 있는 곳이 장승배기역 쪽이죠. 하단에 있는 곳이 2구역입니다. 반대로 또 2구역은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작은 구역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비밀이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이 없다고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단지는 거대해지겠으나 그만큼 또 속도에 있어서는 늦어지는데, 바로 이 구역은 그렇게 임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역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던 뒤후미에 있었던 장승배기역 쪽에 있었던 곳이고, 그 당시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작은 조합원 수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았겠죠. 맨투맨으로 설득하기도 좋았고. 그래서 전체 큰 구역을 하나만 알아보자면 거의 2,992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2구역이 한 421세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라는 거,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입지적으로 여기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이었다는 것과 가장 작은 조합원 수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우리가 지금 동작구의 전반적인 앞으로 노블레스 부촌이 되어가는 그런 고급 주거 단지가 들어오는 흑석 뉴타운과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곳들은 오래 전부터 2003년, 2005년부터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알고 있는 곳이고 이미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근데 한번 이제 첫 삽을 떴다는 거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그리고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보통 10억 전후의 프리미엄이 들어있더라고요.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흑석 뉴타운은 살짝 지금 9구역이 철거를 하고 있고 11구역 철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한강 뷰가 잘 나오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은 흑석 뉴타운보다는 조금 살짝 뒤로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역들이 한강 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노량진 뉴타운 좋죠. 그리고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더 너무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시는데, 그렇다면 노량진 안에서 앞으로 한강뷰가 될 수 있는 지역에, 그리고 개발 방식이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은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통 재개발입니다. 그렇지만 또 특수한 개발들, 그리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늦게 갔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사업성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는 관리 처분이 됐습니다만, 가장 흑석동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3구역, 노들역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진행 속도가 늦었는데요. 그 지역이 일부가 용적률이 좀 다른 지역보다 높여지면서 한강뷰가 됩니다. 노량진이 한강뷰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3구역 쪽이 한강뷰가 어느 정도 약간의 구릉지와 그다음에 용적률을 이번에 높여받아서 한강뷰가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또 한강뷰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짜짬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강북의 자존심인 용산과 그 다음에 뭐 여의도를 품고 싶고, 그에 따른 생활권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남의 어떤 인프라나 생활권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두 가지 다. 거기에다 하나 더 있죠. 이건 탕수육과 같긴 한데요. 이거는 또 한강뷰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싶고 다 먹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짜짬을 먹고 탕수육까지 모두 시켜서 완벽하게 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연구해보니 있더라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짜짬에다가 탕수육까지 모두 다 갖춘 그런 다 상차림이라는 곳. 바로 강남과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용산의 개발 호재와 그다음에 한강뷰까지 다 채워지는 곳.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또 자본이 없으니, 여러분 그 많은 프리미엄 붙은 곳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회를 드려야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그 많은 프리미엄 붙어 있는 곳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프리미엄 지불할 생각 못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주시하십시오. 이곳은요, 동작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가장 노른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한강뷰, 제 뒤로 보이십니까? 여의도가 거대하게 63빌딩이 넘나들고, 저 멀리 여기는 지금 2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주택의 옥상인데요. 2층 정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적어도 30층 정도 전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한강뷰가 시원하게 뚫릴 최전방에, 그것도 초역세권까지 갖췄다. 그럼 모든 거 다 갖췄죠. 역세권인 것들이 대부분 한강뷰에서는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합정동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위에 뭐 자양 이동의 한강변들 다 좋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많이들 관심 가지셨죠. 놓치셨다고 아쉬우신가요? 아니요.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네요. 이곳은 다 갖췄습니다. 노들역에서 350m 반경 안에, 적어도 500m 반경 안에 드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러면서 최전방의 한강뷰, 제 뒤로 보이는 것은요, 용산으로 바로 있는 원효대교와 그 너머의 마포대교, 양화대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의도와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노들역은 바로 한정거장 가면은 바로 노량진역, 그 다음에 색강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한정거장 갔을 때는 바로 흑성역 다음에 반포역, 모든 것을 아우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350m에서 반경 500m 안에 드는 그런 곳이고요. 네, 그렇다면 한강뷰가 되고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다 갖췄고 거기다 역세권까지 갖춘 곳이 있나요? 없죠? 네, 선점하십시오. 이곳은 아직은 개발구역이 지정되지가 않아서 조금은 저렴하게 소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 늦지 않게, 요번엔 늦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개발을 위한 추진 세력들이 굉장히 이리저리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설립, 개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분석을 대충 해보았을 때 이곳이 얼마나 승산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개발을 할까 할 때 일반 재개발 말고 용적률 높여주는 사업성 좋은 재개발을 하면 더 높이 올라갈 테고, 그럼 더 많은 세대가 한강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노들역 9호선에서 500m 반경 안에 드는 구역을 한번 구획을 해 보았는데요. 그곳을 이 노량진 이 일대가 27,000, 3만 이하로 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제 자료 화면에 나갈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한 27,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구역이고요. 이 구역은 바로 500m 반경 안에 들기 때문에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했을 때도 적어도 세대가 요 안에 수요주만 한 2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800여 세대가 넘게 5구와 8사를 반반씩 했을 때 800여 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뿐이 아니죠. 신속통합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러분 신속통합 좋아하죠? 강변의 신속통합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역세권, 강변 뷰가 되는데 역세권인 곳 있습니까? 강남의 인프라와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의 모든 앞으로의 인프라를 다 갖춘 곳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시니,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큰 한 1000세대가 조금 안 되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노량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 구역이 제일 먼저 첫 삽을 떴는데요. 그곳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을 뜨게 된 이유는요.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가장 작습니다. 전체 노량진의 뉴타운 안에서 이 구역이 한 총 421세대가 들어오는 가장 작은 구역이라 먼저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더 큰 구역들 좋은 입지라고는 하지만 또 훨씬 더 사업이 늦어질 때 적당한 곳이다. 이곳은 적어도 한 3만 이하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로 해서 400% 용적률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용시설을 좀 넣고 인센티브로 하고 나서 200여 명 정도라고 하면은 맨투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체 들어오는 세대 수가 한 800여 세대가 넘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한 400세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방대하게 넓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800여 세대라면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뒤에 한강뷰가 되는 최전방에 초역세권이 있다는 거 소액으로 아직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입지에 앞으로의 프리미엄 얼마나 형성될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죠? 종전에 이미 프리미엄이 10억 원 전후로 붙어 있다고. 여러분, 프리미엄이 있으시면 10억 원 전후 있으시면 거기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조합원가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으시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냈다면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바로 프리미엄 받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